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싱가포르 호텔에서의 경험을 빗대어서 싱가포르 호텔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싱가포르 호텔에 왜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취업을 왜 싱가포르로 하게 되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영어를 사용하고 싶고 경력을 쌓고 싶었어요. 그런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를 오기까지가 되게 갈까 말까 이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 일은 해보고 싶고 외국에서 일은 해보고 싶고, 호주는 좀 망설이고 있었을 때 캐나다를 갈까 어디를 갈까 이렇게 되게 망설이던 찰나에 싱가포르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싱가포르에서도 영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한국인에게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먼저 싱가포르를 생각하게 됐어요. 싱가포르는 일단 3개월의 관광비자를 줍니다. 그래서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셔가지고 그 입국한 후에 제가 회사를 컨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컨택한 후에 이 회사에서 저를 뽑아. 그러면은 저한테 그 회사에서 워크비자라는 비자를 내게 줘요. 그래서 그 워크비자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비자를 일단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왜 어떻게 호텔을 들어가게 되었느냐, 이거는 되게 웃긴 이야기인데, 저는 처음에는 사실 호텔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다가 어떤 다른 레스토랑에 취업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한국 레스토랑이었는데 그게 또 파인다이닝이었어요. 한국 레스토랑 중에. 그때 당시에 근데 텃세도 좀 심했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찰나에, 그때 당시에 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 남자친구가 지금 남편이 저한테 우리 호텔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래서 그럼 해볼까? 하고 모든 호텔에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에 HR에다가 보낸 거예요, 저희 이력서를. 근데 그 중에 여러 군데서 컨택이 오긴 했는데, 그 중에 샹그릴라 라사 센토사라는 센토사 섬 안에 있는 호텔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연락이 안 왔었고 오빠에게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빠가 그 면접 날짜를 잡고 면접 준비를 하고 가는데, 저도 면접 준비를 다 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무작정 일단 따라간 거예요. 보나 안 보나 괜찮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빠가 면접을 보러 들어갔었는데, 그 후에 제가 그 HR에서 나도 여기다가 메일을 보냈었는데 나도 면접을 보고 싶다. 면접을 오늘 나도 볼 수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게 제가 되게 무모했답니다.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호텔에서 때마침 저에게 그래, 그럼 너도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해서 저도 면접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랑 오빠랑 둘 다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후에 워크비자를 받아서 진짜 왜 이렇게 말이 진짜 호텔리어의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된 후 2년 정도의 호텔리어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싱가포르에서 호텔리어로 살아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장점. 네, 장점은 아무래도 인종차별이 전혀 없다는 점이죠. 다문화 국가이다 보니까, 그것도 아시아 사람들로 구성된 다문화 국가이다 보니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었어요. 내가 한국인이라는 점에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다고 해야죠. 모든 코워커들도 그렇고 다른 그 손님들도 그렇고 너 한국인이야? 이러면서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나 한국 누구누구 너무 좋아해. 혹은 나 그 드라마 너무 재밌었어 라고 먼저 말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되게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조금 더 정을 붙이고 더 우호적이니까, 저희가 우호적이니까 저도 모르게 더 마음을 열게 되고 그렇게 아마 더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아는 싱가포르에서 사는 몇몇의 한국인 분들은 심지어 사랑을 싹 키워서
결혼을 하시기도 하시고, 싱가포리언들과 그 정도로 싱가포르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관계는 정말 되게 우호적으로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점 두 번째, 바로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어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 이렇게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득을 본 케이스는 아니지만,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하실 줄 안다, 혹은 중국어를 굉장히 나는 조금 더 기초가 있고 조금 뭐 디벨롭을 시키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그들은 다문화 국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영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국어, 그리고 말레이시아어, 인도네시아어 등등,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언어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전무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난 친구들은, 그 코워커들은 영어 기본, 그 다음에 중국어 혹은 말레이, 이렇게 세 가지 국가의 국가의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국어도 가능하고 영어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호텔에 오시는 분들도 중국 본토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싱가포리안, 뭐 홍콩, 뭐 정말 아무튼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나의 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또 한 지인의 경우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국어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중국어로만으로 굉장히 모든 생활이 가능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역으로, 자기는 중국어를 너무 잘하시니까 역으로 중국어, 한국어를 하시면서 영어에 대한 기초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영어를 디벨롭 시키셨어요. 더 향상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더없이 너무 좋은 조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장점 세 번째, 바로 완벽한 치안과 깨끗한 환경입니다. 아무래도 생각하시면은 정말 그 깨끗한 환경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치안 같은 경우에도 한국과 견주어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완벽한 치안을 자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혹은 막 아침, 뭐 새벽 출근, 뭐 만약에 저녁에 끝나서 집에 와도 한 12시 정도였거든요. 만약에 제가 저녁에 이렇게 근무를 했을 때, 그럴 때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정말 인종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지나쳐가도 사실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무서운 감정 전혀 들지 않고 굉장히 안심하고 다녔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완벽하지 않았나 싶은 나라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내가 유명 호텔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호텔에서 일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관광과를 나왔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호텔에서 일하게 된 경우였는데, 호텔에서 일을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사실. 그런데 호텔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샹그릴라에서 정말 경력을 쌓게 되고, 그 경력이 지금 여기 호주에 와서까지 정말 많은 영향을 줘요. 저한테 거기에서 배운 게 너무너무 많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일했던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어디 무슨 호텔이나 뭐 호스피탈리티에서 일을 하게 될 때 그 이력서 한 줄로 굉장히 좋은 그 이펙트를 받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거기서 일을 했을 때 이달의 호스티스 상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호텔 내에서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을 어쩌다 보니까 제가 너무 참 운이 좋게도 몇 번 받게 되었거든요. 그 받은 그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아는 한국 분들도 호텔에서의 경험이 없던 분들도 싱가포르에 가셔가지고 뭐 면접 보시고 정말 이름만 되면 알만한 호텔들에서 다들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유명한 호텔에서 호텔리어로서의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나의 경력을 보고 나의 호텔리어로서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게 정말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에서의 호텔리어로 살아가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점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너무 장점을 가릴 만한 단점이어서 저는 사실 싱가포르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올 정도로 이 단점이 정말 컸어요. 바로 셀러리입니다. 이 월급이 사람은 사실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일도 너무 괜찮고 뭐 즐겁고 행복하고 해피하고 하지만 정말 힘들었던 게 셀러리가 굉장히 낮아요. 제가 그때 당시 제가 그때 6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일을 할 때 셀러리가 기본급 1,400 썸띵이었어요. 싱달러 1,400 썸띵이었는데, 이 1,400은 이거 쉽게 말해서 한국 환율로 하면은 120만 원 돈인 거예요. 정말 샐러리가 너무 낮고 그에 비해 하우징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돈을 모은다? 정말 짠순이가 아닌 이상, 저 진짜 짠순이처럼 살았거든요. 못 모아요. 정말 못 모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그 다음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높여주겠대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또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정말 200만 원 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호스피탈리티로는 조금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때 생각하면 정말 아침에 사과주스 사 먹는데 너무 돈이 아까워서 그걸 못 먹었어요. 진짜 사과주스가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되더라고요. 사람은 역시 만약에 돈을 많이 줬으면 저는 계속 일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심적으로도 힘든데 이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일을 하는 게. 그리고 주 6일을 일을 했거든요. 그때.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오버타임을 하게 되는데, 이 오버타임에서 또 돈을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높지 않은 임금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하는 시간은 너무 많은데 보수는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진짜 그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외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워라밸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나의 일하는 시간과 나의 그 생활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고 싶은데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사실 싱가포르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게 되죠. 특히나 제가 지금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때의 삶을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구나, 너무 많이 일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단점, 이 단점도 굉장히 컸죠. 싱가포르는 다문화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싱가포리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 중국, 홍콩, 그리고 인도, 스리랑카, 등등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저처럼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정말 한국 사람은 부지런해요. 정말 몸으로 쉽게 가만두지 않고 한국 사람과 일할 때는 굉장히 착착착착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딱 하려고 하면 이미 해놨어. 그건 한국 분이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일했던 샹그릴라 호텔에서는 F&B, 제가 일했던 그 실버쉘 그 레스토랑에는 한국인은 저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룸다이닝에 한 분 계셨고, 두 분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옆 레스토랑에 저희 오빠가 일을 했었고, 근데 그 실버쉘이라는 그 뷔페였거든요. 거기서는 저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근데 정말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외국 분들은 게으르세요. 특히 아니에요, 이거는 인종차별일 수도 있어. 말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진짜 조금 게으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들은 정말 다른 데서 일했을 때 내가 막 정말 일하고 있으면 손발이 착착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손발이 맞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막 일을 하고 이제 여기도 끝났겠지? 탁탁탁 하고 딱 보면 한가득이야. 안 해요.
정말 느리고 접시 하나 가지고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고 막 놀러 다니고 막 없어지고 화장실 가 있고 막 진짜 힘듭니다. 정말 짜증나고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워낙 사람들이 게으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더 일어나고 체력을 다 더 쓰다 보니까 더 지치고 악순환이죠. 근데 또 돈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죠. 그런 정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분들도 많은데 정말 게으르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아마 해외 생활하신 분들은 한국 분들이 제일 정말 최고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국 사람 진짜 일 잘하는 뭐 이렇게 제가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리어로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저의 이 경험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